어머니,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어떠셨습니까? 개운하게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아이고 삭신이야 소리가 저절로 나오셨나요? 밤새 푹 잤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해서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는 느낌. 아마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느끼고 계실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의사 선생님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퇴행성이다, 스트레스 줄여라 같은 뻔한 말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 친구는 나랑 동갑인데도 산에 펄펄 날아다니고 얼굴색도 맑은데 왜 나만 이렇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걸까요? 그저 내가 나이를 먹어서, 늙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단언컨대 어머니의 통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어머니의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무섭게 타오르고 있는 불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성염증이라고 부릅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붓는 건 눈에 보이는 급성염증이라 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열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멀쩡하던 관절을 갉아먹고 뇌세포를 공격해 치매를 부르고 심지어는 암세포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어머니가 느끼는 그 원인 모를 찌뿌둥함, 그게 바로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30분 동안 저는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이만성 염증의 정체와 큰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싹 청소할 수 있는 비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10년 뒤 건강은 천지 차이가 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당장 내 몸속에 염증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겠죠. 거창한 건강검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라디오처럼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거울 앞에 서보세요. 아니면 제 말에 해당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 바로 뱃살입니다. 에이, 나이 들면 잇몸 붓고 배 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 하셨나요? 아닙니다. 팔다리는 가느다란데 유독 배만 볼록 나온 거미형 체형이신 분들 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뱃살, 즉 내장지방은 단순히 기름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내장지방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염증 공장입니다. 지방세포들이 뭉쳐서 쉬지 않고 염증 물질을 혈관으로 뿜어냅니다. 배가 남들보다 많이 나왔다면 지금 내 몸속 혈관은 염증 물질로 꽉 차서 끈적끈적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 혀를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고 혀를 입천장으로 들어 올려 보세요. 혀 밑바닥에 보이는 핏줄, 설화정맥이라고 하죠. 이 핏줄이 맑고 투명한 푸른색이 아니라 검붉고 튀어나올 듯이 울퉁불퉁하다면 혈액순환이 막혀있고 몸속에 노폐물, 즉 염증 찌꺼기가 가득하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건 한의학에서도 어혈이 찼다고 해서 아주 위험한 신호로 봅니다. 세 번째는 방귀 냄새입니다. 혹시 남편분이나 가족들이 당신 방귀 냄새가 왜 이래? 속이 썩었나? 하고 농담한 적이 있나요?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소화가 잘된 방귀는 소리만 크고 냄새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썩은 냄새가 난다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졌고 장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독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사는 곳입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온몸이 아픈 건 시간 문제입니다. 네 번째, 이유 없는 가려움증과 비염입니다. 모기에 물린 것도 아닌데 등이 가렵고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줄줄 흐르시나요? 피부와 코 점막은 우리 몸의 방어막입니다. 이곳이 예민해졌다는 건 몸속 면역 체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즉 염증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었다는 비명소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못 꺼내러 왔지 하는 횟수가 늘었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에 쌓이는 염증 물질,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세포를 파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의 염증은 결국 뇌의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만성 염증의 결과물입니다. 어떠신가요? 5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만약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어머니의 몸은 지금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소화기를 들고 불을 꺼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내 몸에 이런 불이 난 걸까요? 어머니, 저는 이 만성 염증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어머니 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그동안 너무 치열하게, 너무 헌신적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생긴 훈장 같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60대,
70대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남편,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었죠. 가족들 다 먹이고 남은 밥, 아깝다고 물 말아서 후를 넘기거나 식구들 없을 때 밥 차리기 귀찮아서 빵이나 떡으로 대충 끼니 때우신 적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원인이 나옵니다. 바로 정제 탄수화물과 당독소입니다. 흰쌀밥, 떡빵, 국수.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먹자마자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당을 분해하는데 수십 년간 이렇게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다 보니 이제 췌장도 지친 겁니다. 남은 당분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단백질과 엉겨 붙습니다. 이걸 당독소라고 하는데요. 이 당독소는 혈관 벽을 긁고 상처를 냅니다.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요. 그 상처 난 곳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의 위로가 사실은 내 몸을 갉아먹는 독이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화병과 스트레스입니다. 시집살이 고단함, 무뚝뚝한 남편, 속 썩이는 자식. 어디 가서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가슴을 탕탕 치며 삭혀오신 세월. 참는 게 미덕이다라고 해서 꾹꾹 눌러 담았던 그 억울함과 분노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그 모든 감정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원래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호르몬이지만 이게 수십 년간 멈추지 않고 나오면 면역 시스템을 고장냅니다. 내 편과 적군을 구별 못하고 내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고 류머티즘 관절염의 시작입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어깨가 뭉치고 뒷목이 뻣뻣한 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그 우라가 염증으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족한 근육입니다. 평생 집안일 하느라 쉴 새 없이 움직이셨는데 운동 부족이라니 억울하시죠? 하지만 걸레질하고 설거지하는 노동과 내 몸을 지키는 운동은 다릅니다. 노동은 관절을 닳게 만들고 운동은 근육을 만듭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숨만 쉬어도 근육이 1년에 1%씩 빠집니다. 근육은 우리가 먹은 당분을 태우는 소각장 역할을 하는데 소각장이 작아지니 쓰레기인 당분이 자꾸 몸에 쌓이고 염증이 되는 겁니다. 결국 맛있는 거 양보하고 대충 드셨던 식습관, 싫은 소리 안 하고 혼자 삭혔던 마음,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 돌볼 시간 없었던 그 희생이 지금의 만성염증이라는 병을 키운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족이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돈 안 들이고 병원 안 가고 집에서 내 몸에 불을 끄는 확실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눈물을 닦고 실천할 시간입니다. 복잡한 영양제나 비싼 운동기구는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먹고, 걷고, 자고입니다. 첫 번째, 항염증 밥상으로 바꾸세요. 약보다 좋은 게 음식입니다. 염증 잡는 최고의 소방관은 바로 생강과 마늘 그리고 색깔 있는 채소입니다. 오늘부터 국 끓이실 때 생강 한 톨, 마늘 한 스푼을 더 넣으세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아스피린보다 강력한 소염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밥상에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금치, 토마토, 가지 같은 채소의 색소는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든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 찌꺼기를 싹 청소해줍니다. 반대로 제발 부탁드리는데 저녁 식사 후 과일은 이제 끊으셔야 합니다. 과일은 몸에 좋잖아. 하시지만 밥 배불리 먹고 깎아 먹는 사과, 배는 그냥 설탕 덩어리입니다. 전과일이 드시고 싶으면 아침 공복에 드시거나 식사 전에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뱃살이 쏙 들어갑니다. 두 번째, 맨발 걷기와 접지입니다. 요즘 공원에 가보면 맨발로 걷는 분들 많으시죠?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전기가 흐르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몸의 양전하인 활성산소가 가득 찹니다. 이게 염증을 일으키죠. 그런데 땅은 거대한 전화 덩어리입니다. 맨발로 흙을 밟으면 몸속에 나쁜 전기가 땅으로 빠져나가고 땅에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걸 어싱어팅이라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미세전류 기기들이 통증을 줄여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루 20분만 흙길을 밟아보세요. 밤에 잠이 쏟아지고 욱신거리는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굳이 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 앞 학교 운동장 흙바닥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림프 쓰레기통을 비우세요. 우리 몸의 하수구인 림프절이 막히면 염증이 배출되지 못합니다.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 귀 밑,
여기가 우리 몸의 쓰레기통 뚜껑입니다. TV 보실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먹을 쥐고 겨드랑이를 툭툭 쳐주세요. 한 50번씩만 쳐주세요. 그리고 귀 밑에서 목을 따라 쇄골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세요. 아침에 얼굴이 붓는 분들, 팔다리가 저린 분들, 1인프 청소만 매일 해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어머니, 어렵지 않으시죠? 밥상에 마늘 한쪽 더 넣기, 저녁 과일 끊기, 하루 20분 흙 밟기, 겨드랑이 치기. 이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면 100만원짜리 보약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어머니의 몸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참지도 마세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내 몸 갈아 넣으며 살아오신 것 누구보다 잘합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남은 인생은 온전히 어머니의 것입니다. 어머니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식들도 마음 편하게 자기 인생 삽니다.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자식들 눈치 보는 노후가 아니라 맛있는 것 내 발로 찾아 먹으러 다니고 좋은 풍경 내 눈으로 보러 다니는 품위 있는 노후를 만드셔야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염증 잡는 습관들 거창하게 내일부터 완벽하게 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밥상부터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껴주는 만큼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여성들이 암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치매,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치매 전조 증상이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와 예방법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딸에게 혹은 같이 늙어가는 친구에게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놀러 다니자 라는 말과 함께요. 지금까지 어머니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였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